안녕하세요. 봉봉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수 원장입니다. 가슴이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슴 성형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전문적인 병원을 가지 않으면 재수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가슴이 많이 처져 있는 가슴, 피부는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탄력이 없는데 가슴은 굉장히 빈약해져 있는 상태. 그런 경우는 보형물만 넣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rock in sock appearance, 양말 안에다 무거운 돌덩어리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늘어지죠. 그러니까 가슴에 보형물을 넣어 놓으면 이게 흉곽에 딱 붙어 가지고 이쁜 가슴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쭉 늘어져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피부 껍질은 굉장히 얇은 상태고 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졌을 때 비치는 것은 당연하고 모양도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짐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른데 처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상하는 교정 수술 또는 시술을 하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거상을 하면서 너무 오버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보형물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는 확대 거상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 어려운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흉곽에 좌우 비대칭이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쪽 흉곽이 반대편에 비해서 발육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게 되면 발육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흉곽이 꺼져 있거나 때로는 근육도 좀 발육이 부진하거나 유두나 유륜도 좀 작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진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진도 잘 찍어서 조목조목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생 한 30년 동안을 모르고 살다가 진료실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황당할 수도 있어요. 보형물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연부 조직을 조금 더 뭔가로 채워줘야 되고요. 유두에 대해서도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나만 이래? 보형물만 살짝 넣고 수술이 끝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수술이 방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걸까 하실 수 있는데 개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보형물을 넣어놓고 약간의 연부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수술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수술도 쉬운 수술은 없다는 생각이 요즘에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가슴 때문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 많이 하면 가슴이 작아진다. 네. 맞다고 봅니다.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빠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가슴 먼저 빠져요. 쪄도 시원찮은데 제일 먼저 빠져. 그리고 찔 때는 어디가 먼저 쪄요? 찌기 싫은데 먼저 쪄요. 찔 때 여기쯤 좀 좋아요. 빠질 때 여기 먼저 빠지고. 그러면 다이어트 반복할 때마다 몸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 반대예요. 찔 때는 허벅지, 복부, 러브핸드, 팔뚝 찌고 빠질 때는 가슴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여러 차례 실패하시게 되면 몸매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운동 너무 격하게 하시면 원래 탱탱했던 가슴도 많이 빠집니다. 버터플라이나 이런 가슴 근육 자체를 펌핑시키는 방식은 어떨까요? 피트니스타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전반적으로 비율이나 몸매가 좋았었을 때 그거를 또 점수를 또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피트니스타 부분에서는 거의 다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슴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아예 없어요. 근데 피트니스 대회에 가보시면 비키니를 입잖아요. 더 여성스러워 보여줘야 더 아름다워 보이고 점수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보형물을 가슴에 있는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보형물을 짓누르면서 보형물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포즈를 취할 때 이런 포즈 취하잖아요. 이런 포즈, 이런 포즈 취하면은 근육에 이렇게 컨트랙션, 이 수축이 오면서 보형물은 자연스럽게 바깥쪽 위쪽으로 밀립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겨요. 가슴골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거는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육 밑에다 넣는 방식이 아니라 근막 밑에다 넣어서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이 가슴의 형태의 변화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도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 보형물이 들어가서 피부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막 늘린다는 거는 피부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진정하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혈액순환 관리예요. 혈액이 잘 순환이 되어져야 영양분도 잘 공급이 될 테고 세포가 재생이 잘 될 테고 조직도 잘 늘어날 테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습 관리, 그 다음에 색조 관리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유륜도 까매지고요, 유두도 많이 늘어나고요, 피부도 좀 처지고 잡티가 가슴에도 많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커지다 보면 가슴이 또 터요. 흉터 튼살이 생기기 전에 보습을 잘해서 트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미 튼살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덜 트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또 치료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라고.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합시다. 제발요, 네. 원장님. 안녕.